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무려 1000회가 넘게 오페라 무대에 올랐고 아주 중후하면서도 청량한 음색을 지닌 베이스를 모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요초대석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윤희섭입니다. 제가 실은 정클클 애청자인데 그러니까 여지껏 이 프로를 되게 애청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많은 대가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네.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영광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한 모드로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달라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너무 감사하게 네. 코로나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가운데 네. 계신데 저도 특별히 저도 똑같이 힘들지만 감사하게 4월에 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저기 마술피리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대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예. 실은 그저께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연습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연습을 하고 여기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출연하고 또 내려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속보드립니다.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께서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 맞죠? 네, 대구 오페라 하우스. 4월 며칠인가요? 4월 이제 첫 공연은 4월 9일, 4월 9일, 10일.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4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출연 날짜는 4월 9일.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또 광고를 하면은 또 이제 대구에 계신 분 예전에 하석배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대구에 많은 분들이 공연 가셨더라고요. 그랬구나.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날짜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또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후하면서도 청량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베이스입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에서 바리톤 고소영 교수님 사사하셨고요.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는 하인츠리 교수님을 사사하셨습니다. 또 석사기를 받으셨습니다. 전국 성악 콩쿠르 대상, 수리 콩쿠르 1위, 한전 아트풀 콩쿠르에서도 1위를 수상하셨고요. 이대형 콩쿠르와 동아 콩쿠르, 국제 동아 콩쿠르 입상하셨고 국제 데뷔 콩쿠르 특별상 등 많은 콩쿠르에서 우수한 실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도 입상하신 걸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세계 3대 여름 페스티벌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에서 한국인으로 조수미, 영광철에 이어 세 번째로 데뷔 큰 호응을 받으셨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셨고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독일 카셀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셨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셨으며 무려 1000회가 넘는 오페라 공연을 올리셨습니다. 지금도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을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가 많이 와서 제가 미리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경신님, 윤 교수님 인상 좋으세요. 목소리도 멋지심. 벌써 지금 팬분들이 생기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주님, 성악가 윤희섭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0314님, 멋지신 성악가 두 분의 음성을 들을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네요. 정클클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722님, 윤희섭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동굴 속에서 듣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뵙기를 너무 바랬는데 너무 반가워요. 이미 팬층이 좀 두터우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2006년부터 21년까지 독일의 함부르크 국립극장과 카세 국립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셨는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극장이고 또 어떤 작품을 올리고 또 어떤 보람이 있었고 어떨 때 힘드셨는지. 무려 질문이 4개나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실은 함부르크 국립극장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독일의 3대 오퍼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인 극장이 어디죠? 그러니까 베를린 네. 국립극장, 예. 베를린 젬포 오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베를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긴장해서 착각했네요. 네. 베를린 슈타츠오퍼가 슈타츠오퍼. 슈타츠오퍼가 있는데 네. 거기가
하고 뮌헨 슈타츠오퍼, 네. 함부르크 슈타츠오퍼를 이렇게 세 개를 독일 네. 3대 오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한마디로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극장에서 노래를 하셨다. 감사하게 거기서 첫 시작을 하게 됐죠. 정말. 알겠습니다. 네. 카셀 극장은 어떤 극장인가요? 카셀 극장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극장 중에 하나인데 네. 독일에 이제 독일 지도를 딱 펴시면 네. 정 가운데를 딱 찍으면 거기가 카셀이에요. 아. 그래서 그 카셀 극장을 이제 유명하신 한국 성악가 선생님들이 많이 거쳐가셨어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면 김지영 선생님, 네. 또 제 앞전에 계셨고, 네. 그다음에 유동직 선생님도 네. 저희 앞전에 계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종, 그러니까 김상호 선생님도 네. 제 그러니까 한참 전에 또 계셨고, 그래서 네. 그 극장에서 한국 성악가들이 워낙 뛰어나게 잘 앞길을 닦아 놓으셔서 예. 그 극장도 한국 사람이 가면 되게 좋아요. 네. 오늘 언제까지 겸손하신 모드로 가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작품에 주로 기억이 남으시고 또 혹시 힘드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요. 네. 작품을 얘기하자면 저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갔었을 때도 네.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언어적인 게. 언어적인 게.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와서 서양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언어, 뉘앙스, 감정의 표현 같은 것들을 그거를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판소리를 노래하는데 우리 한이나 감정 같은 걸 노래하는 게 잘 전달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이제 그때쯤 돼서 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의 언어의 뉘앙스를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왜 독일 가곡을 보면 이제 임 분더슈에는 모나트 마이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 모르잖아요. 5월 달이 왜 멋지고 아름답지? 독일에 살면 4월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1년에 딱 4개월만 날씨가 좋고 나머지는 뭐 우중충하고 날씨 너무 안 좋고 비 많이 오고. 춥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중충하니까 철학가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음. 글 쓰는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화창한 드디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는 그 화창한 5월의 날씨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그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가곡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몇 년 정도 사셨죠?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독일에서만. 네, 어쩌다 보니 정확히는 한 18년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되는데 와. 20년 가까이라고 그럼 해도 거의 되겠죠. 뭐 독일 언어는 자유롭게 하시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소통할 정도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죠. 언제까지 겸손하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다 가장- 어렵기만 했다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딱 두 가지 작품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아시잖아요. 베이스는 조단역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단역으로 시작을 하는데 함부르크 극장에서 그 처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한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적 있잖아요. 네. 사버 플루트에 자라스트로가 있지만 네. 자라스트로는 나중에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조단역으로 나오는 게 츠바이테 게하른니시터라는 역할이 있어요. 병사예요, 병사. 네. 그런 역할이 하나 있는데 나와서 10분 정도 솔로는 한마디도 없고 중창만 하다 들어가요. 오. 그런데 처음 그 극장에 갔을 때 외국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가슴이 막 너무 벅찬 거예요. 우와, 내가 드디어 성악가로 첫 발을 내딛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만 해도 유학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라 이제 첫 번째 노래를 하고 첫 개런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루에 한 몇천 원 갖다 살던 사람이 첫 개런티를 받았으니까 이게 돈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값져요. 그래서 와, 나 이제 성악가로 내가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나 보다라는 그 역할이 하나가 또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역으로 또 첫 번째 했던 공연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레노체 디 피가로의 피가로 역을 했어요. 네. 왜냐면 베이스가
그러니까 오페라의 타이틀롤이 그죠 타이틀 롤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후에도 베르디나 바그너 오페라를 했지만 타이틀 롤은 아니에요. 주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타이틀 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그러니까 왜냐면 대가인 베이스들이 왜냐면 그 피가로의 결혼에 피가로라는 역할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는 베이스 바리톤도 많이 하고 바리톤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지만 베이스한테는 한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꿈 같은 역할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롤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예, 쟤는 이거는 좀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믿고 맡겨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 역할로 이제 좀 선을 잘 보여서 다른 극장에도 가스트로도 좀 가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두 역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야, 함부르크 극장에서 마적에서 네. 이제 단역했던 네.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첫 개런티를 네. 소정에 받은 기억과 이제는 타이틀롤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서 피가로까지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무대에 귀국해서 서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하고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같나요? 아니요, 한국 무대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죠? 정말로.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정경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솔직하게 네. 나 모르겠어. 나 열심히 준비했어. 언어도 준비하고 해석도 해보고 음정박자도 나 잘할 수 있고 다 뜻도 알겠고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해서 잘했어. 그래서 짠 보여줬는데 그래 싫으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좀 네. 용감한 예. 무식하니까. 근데 한국에는 워낙 우리 이제 한국 관객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되게 네임밸류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너무 뛰어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가서 노래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알았는데 외국에서는 외국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독일 노래, 이태리 노래, 프랑스 노래, 러시아 노래, 뭐 체코 노래까지 다 해봤어요.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노래를 되게 많이 안 불렀던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우시겠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가곡을 좀 불렀는데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것도 직관했습니다. 최근에 마포 문화재단에서 하신 아우, 랜선 음악회 아우. 한국 가곡 부르셨죠? 네, 예. 제가 잘 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여기서 정클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윤희섭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참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좀 만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무슨 로맨틱하거나 네.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만나러 갔을 때 설레고 기쁘고 아주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걱정되고 조심스럽고 어렵고라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설 때마다 어느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하면 그 무대를 서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상을 받나 보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가서 그 무대가 서서 노래하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어렵고 언제나 무대 서고 나면은 되게 아쉬워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왜 못했을까? 어렵다. 무대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래서 무대가 선생님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라면서 늘 배웁니다. 알겠습니다. 네. 베이스 윤희섭에게 이 무대에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들으실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윤희석 교수님의 노래를 저희가 들어볼 건데요. 동화 콩쿠르 본선 실황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몇 년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제 동화 콩쿨 예, 본선 실황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2009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2009년인가 10년인가면은 거의 13년 전 자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네.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불행하도다 너의 생각은 인펠리체 et tuo credevi 베이스 윤유섭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브라보! 와, 실황이니까 콘서트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교수님.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불행하도다 너의 생각은 인펠리체 et tuo credevi 베이스 윤유섭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EBS FM 정경의 클래식 오늘은 베이스 윤유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플 반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1179 쓰시는 분 베이스 윤유섭쌤 목소리 너무 멋지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경주님 윤유섭님 음악 이야기도 좋고 노래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경신님 귀 호강합니다. 김지은님 사모님이 첫사랑이시죠? 잖아요. 가로 교수님 지켜 점점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해했습니다. 행여나 또 첫사랑이 따로 계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이숙하님 20년 독일 생활의 완벽한 한국어 구사력 내공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8434 쓰시는 분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멋지세요. 오늘 너무 추운데 윤희섭 교수님 목소리 때문에 따뜻해지네요. 공연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수진님 대구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바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4월 대구 오페라하우스 윤희섭님 공연 소식을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2237님 와우 이 아침에 아름답고 진한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클클 포에버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습니까? 음악적 끼가 다분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십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개구장이었어요. 그냥 개구장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감사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성가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이제 우연히 이제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은 적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또 한 번 받은 거예요. 그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목소리가 좋으셔서 변성기가 지나면서 네. 그 전까지는 안 믿으시겠지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했었거든요. 테너도 아니고 소프라노를 되게 미성이었는데 중학생 때 3학년 때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훅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노래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도 평소에 말이 없어졌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져서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음악 시간에 우연히 이제 우리 한국가곡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음악 선생님이 너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무슨 성악이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악 클래식이라는 게 너무 멀잖아요. 멀어요. 그게 뭐지? 완전 나랑 딴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할 생각을 하진 않았죠. 그러면 어렸을 때 음악적 재능은 없었고 네. 고등학교 때 권유를 받아서 아주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됐다. 고등학교 때 그건 아니죠. 정경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늦게 하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대학교 들어가셨잖아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시작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이과였어요. 네. 그래서 이과를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딴 데로 가셨구나. 아니요, 못 갔어요. 재수. 그렇죠. 못 갔는데 왜냐면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좀 네. 높게 썼다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어리숙했죠. 네.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했다가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 마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조금 한 몇 달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바도 해보고 난 공부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는 차에 또 어떤 분이 또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성악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그래서 이제 인생에 한 3번 들어보니까 3번 추천받고 시작하셨구나. 네. 3번을 추천받으니까 혹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연찮게 이제 그럼 오디션 한번 가봤어요. 오디션을 가봤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셨는데 이제 4개월을 공부하고 네. 경원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4개월 공부하고 경원대를 합격하니까 네. 좋은 학교잖아요. 경원대가 네. 되게 성악으로는 유명한 학교인데 지금은 네. 가천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식한 이렇게 이게 용감하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1년 더. 그러니까 삼수한 거죠. 정확히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도 노래를 시작 안 하시고 재수할 때 시작을 하셔서 가천대로 붙으셨지만 다시 삼수를 하셔서 한양대학을 네. 가신 거구나. 네네. 와, 저도 늦게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셨네요. 좀 고3 8월 네. 근데 그렇게 하시고 바로 재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예. 빨리 좋은 학교를 아닙니다. 워낙 골든 보이스시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교수님, 그러면 한양대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사 교수님이 고소영 교수님 네. 부럽습니다. 정말 이런 홍복이라고 하죠. 이런 큰 복이 없었죠 저한테. 정말 부럽습니다. 네.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교수님 밑에서 그죠. 학창 시절을 네. 대학교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레슨 하거나 같이 활동 이렇게 공부하실 때 어떠셨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재수 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재수 때 한 4개월 공부하니까 성악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잖아요. 네. 없는데 이제 삼수를 하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서 고성현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헉, 뭐야?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저희 때는 CD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맞아요. 아시죠? 아무도 모르라고. 그렇죠. 그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그걸 늘어질 때까지 그렇게 들으면서 우와, 난 무조건 이분한테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근데 또 우연한 기회에 고성현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참가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죠. 어. 근데 왜 못했냐면 그때 또 이렇게 참가비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고성현 선생님 마스터 코스는 늘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청강하는 사람이 무료였어요. 그거를 또 알게 돼서 갔죠. 청강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마스터 코스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난 무조건 한양대를 가야겠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뭐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큰 동기부여가 있어서 공부해서 한양대를 가게 됐습니다. 정크크 최초로 네. 사제지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소영 교수님 나오시고 제자분이 윤희석 교수님 나오시고 영광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자, 많은 무대에 오르신 만큼 수많은 관객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관객이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딱 한 분을 꼽으라면 네. 한 분은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베를린 국립음대를 다녔거든요. 네. 제가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기 연주를 했어요. 네. 학교에서 오디션해서 그거를 참가를 해서 합격을 하면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꼭 오디션을 받고, 왜냐면 오케스트라고 학생이 협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와, 내가 어떻게든 저거를 꼭 넘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오디션을 했는데 당연히 통과해서 첫 번째 했던 공연이 그러니까 로시니의 미사 클라이네 솔레넬레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메세디 솔레넬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 준비해서 공연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자 대기실인데 나가는데 이제 어느 독일 노부부가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독일 갔을 때 몇 개월 안 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음. 솔직하게.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나한테 긍정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하는데 그 노부부가 갑자기 끝날 때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꼭 잡아주고 가는데 손에 편지를 지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 뭐를 독일어 공부하라고 하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좀 황당했죠. 그래 어떻게 노래를 들었는데 편지를 주고 가지? 이거 뭐지? 하고 살짝 혹시 그 페이로 기대하진 않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예능으로 야심차게 도전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단칼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궁금합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럴 수가. 네. 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러니까 편지를 주니까 기분이 그게 좋기도 하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그냥 집에 걸어왔어요. 그러다 이제 악보 꺼내놓고 씻고 뭐하고 하다가 편지 좋지 하고 편지를 딱 넣었는데 네. 그 안에 100유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00유로는 제가 하루에 한 끼 식사로 2유로 정도를 쓸 때거든요. 50일 그렇죠. 한 끼를 먹을 수 있네. 네. 그거를 주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또 제 상황이랑 이렇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눈이 핑 도는 게 왜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어렵게 가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걸 주는데 우와 나 노래해도 되나 보다. 내가 독일 사람들한테 내 노래한 게 이게 그러니까 전해졌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그 곱게 차려입으신 그 두 노 부부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혹시 편지나 내용 같은 건 없고 네, 그렇죠. 돈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윤유석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은 돈을 주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기억에 남으시려면 노래 끝나시고 손에 두 손에 이렇게 돈을 주시면 너무 즐겁습니다. 여기서 윤희석 교수님의 음악을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성탄음악회 예술의 전당 콘서트 실황입니다. 신홍철의 시, 신동수의 곡 사나, 베이스 윤유섭의 노래와 방송호가 지휘하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비시모. 신홍철의 시, 신동수의 곡 사나, 베이스 윤희섭의 노래와 방성호가 지휘하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숙님, 와우, 남자다잉 단단한 목소리 너무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자영님, 브라보, 두 분 너무 웃겨요. 저희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숙하님, 쿠쿠쿠, 머니가 뭡니까? 쿠쿠쿠쿠쿠. 사실 오늘 처음 시청하는데 정클클에 이런 재미와 깊이가 있다니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제가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예능으로 잘 살릴 수 있어서 기쁜 생각합니다. 이미애님, 아니 정말 이러시게요? 감동 실화에 눈물 흘리면서 듣다가 두 손 돈봉투에 빵 터졌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경주님, 교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이 뭉클하네요. 8192님, 윤희섭 성악가님 목소리만큼 멋져요. 7348 쓰시는 분, 베이스 윤희섭 목소리 따뜻하고 깊이 있는 감동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독일에서 20년 동안 활동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더 오래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BS FM 정경의 클래식 오늘은 베이스 윤희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벌써 교수님 시간을 보시면 11시 50분이 지났습니다. 어이구야. 1시간의 생방송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질문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노래 즐겨 부르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을 꼽으라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실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성악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쓰면서 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네. 전혀 다른 방향의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클래식을 노래하지 않을 때는 네. 실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악을 노래할 때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찬양을 노래할 때는 그러니까 되게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주로 집에서는 혼자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는데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 조용히 구석에서 찬양을.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예, 되게 전략적인 작전 쓰신 것 같은데 전국의 10만 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들 우리 베이스 윤윤 선생님의 특성을 초청해 주시면 집에서 방구석에서 조용히 부르시던 곡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 한국에서 이런 무대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무대 혹시 있으신가요?
실은 한국에 들어올 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꿈,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네. 무대에서 이제 세상의 속성으로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잠깐 착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으로 노래를 빨리빨리 들어서 좀 외국에서 더 큰 무대를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많은 대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은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돈 벌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레슨 받는 거에 투자하는 게 제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 그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실은 한국 올 때 성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운 걸 갖고 있으면서 왔는데 이제 다행히 제 스승님께서 이제 제 그런 고민을 알고 희서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저 노래 좀 레슨 봐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면서 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이렇게 되지면 나아질 거야라는 생각 주시는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죠.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미워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보이니까 아, 나 다시 이제 성악을 좀 하고자 하는 원동력, 하고자 하는 다시 동기가 생긴 거예요. 또 다시 연습하러 연습실 가는 게 너무 즐거워진 거죠. 대학생 때처럼. 아, 대단하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윤유섭 교수님.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스 윤유섭의 꿈은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랑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제 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유럽에서 활동할 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목소리로 평생에 그러니까 정말 그 주신 목소리를 한번 노래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음정 박자를 하고 뭐 하다 보면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어요. 네. 그러다 보면 내 소리는 이건데 이상한 게 많이 붙어서 이게 색깔이 혼탁해졌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아까 이제 선생님이 레슨을 해주셔서 이거를 빼주시는데 와, 나 이제 노래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내 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그 길이 내 마지막 꿈이 된 것 같아요. 독일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3대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도 활동을 하시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성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심을 잃지 않는 베이스 윤유섭 교수님의 스토리와 삶 또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컨크리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 바질리오의 아리아 라칼루니아 소문은 미풍처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코로나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